고양 오리온이 미로슬라브 라드리차를 내보내고 마커스 데릭슨을 영입을 했습니다. 네네. 이제 라드리차의 기대만큼의 활약은 절대 아니었어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라들리차의 기량도 아쉬웠고 강우준 감독님의 활용법도 아쉬웠고 너무 좀 서로 그러니까 궁합이 잘 맞아야 되는데 궁합이 안 맞으니까 서로 좀 윈윈이 아니고 루즈루즈 게임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런 의미에서 전 데릭슨은 굉장히 최적의 선택이었다. 최고의 선택이었다. 이건 거의 제갈공명의 거의 뭐 적벽대전 당시에 막 이렇게 화살 이렇게 받아오는 그런 정도의 거의 전략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체 전략, 교체 전술이었다 생각합니다. 굉장히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지금 모르는 것 같은데 사실 라드리차 같은 경우는 기록을 한번 살짝 보면 굉장히 실망스럽죠. 사실은 뭐 아무리 이 선수가 뭐 명성에 비해서 연봉이 적다고 하더라도 사실 어쨌든 1옵션 외국 선수의 그 비중을 가지고 들어온 선수인데 20경기에서 평균 16분 37초를 뛰면서 8.6득점이라는 거는 사실은 국내 선수 웬만한 국내 선수만도 못 뛰었고 효율이 국내 선수만큼도 안 나왔다라고 사실은 보여져요. 뭐 그 와중에 2점 슛 성공률은 50%, 뭐 3점 슛 성공률은 뭐 41%였지만 사실 영향력 자체가 너무 경기 내에서 적었고 근데 냉정하게 봤을 때 저는 활용법에 대해서도 사실은 문제가 있었다고도 보여져요. 왜냐면 이 선수는 기본적으로 포스트업을 치는 선수가 아닌데 기본적으로 볼을 잡는 위치 자체가 상당히 로우 포스트에서 볼을 잡게 했고 사실은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퇴출이 공식적으로 발표되기 직전에 라들리차가 좀 하이포스트에서 피딩을 좀 하는 모습들이 나왔는데 그러고 나니까 이 선수의 그 능력 자체가 그러니까 기록 자체가 확 올라오는 느낌이 있었어. 경기력 자체가. 그러니까 그거는 뭐 라들리차의 일단 불성실한 모습 자체는 분명히 비판을 받아야 되지만 활용법에 대해서는 분명히 조금 아쉬움이 있었다. 그러니까 뭐 아쉽다기보다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어쨌든 강원준 감독님은 기본적으로 빅맨은 무조건 포스트업을 쳐야 된다라는 그런 인식 자체가 사실은 이전에 LG 시절에도 그렇고 지난 시즌에도 그렇고 사실은 박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라드리차는 확실히 좀 안 맞았다. 많이 안 맞았다라는 걸로 좀 정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라드리차 원래 그렇게 탑에서 게임을 시작하는 선수가 아니에요. 원래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뭔가 중국인지 어디서부터 달라진 건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중국이나 유럽은 그게 가능하단 말이야. 국가대표도 가능해요. 왜냐면은 라둘리차만한 선수들이 많거든. 그런 팀들은. 그래서 그런 자기가 중심이 되는 하이로우 게임이나 뭐 피딩을 하거나 막 이런 거는 다 가능해. 근데 이건 오리온이잖아. 오리온은 지금 주전 4번이 2m가 안 되는 이승현 선수란 말이야. 의미가 없어. 의미가 없다고. 그러니까 애시당초 처음에 데려왔을 때부터 일단 신장이 크고 뭐 2대1을 좀 잘하고 예전에 명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거에서 기대했는지 몰라도 일단 활용법 자체는 제가 봤을 때 라드리차가 여태까지 플레이를 했던 거랑도 거리가 저는 있다고 봐요. 특히 올 시즌에 오리온에서 했던 모습들은. 그치. 근데 뭐 어쨌든 이제 이별을 했기 때문에 가라고 치고 이제 마커스 데릭슨을 영입했습니다. 마커스 데릭슨은 지난 시즌이었죠. 1920 시즌에 지지난 시즌이구나. 이제 지난 시즌 맞지? 2021 시즌에 부산 KT 소속으로 9경기를 뛰었고 평균 34분 28초를 뛰면서 18.9득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기록상으로는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당시에 그 느진탄 관련된 이슈가 있었고 그 약간 그 당시 서동철 감독님의 워딩으로는 뭐 그러니까 의사의 진단과는 별개로 본인이 그 어지럼증을 느낄 수 있다. 근데 다만 좀 의심스러운 건 사실이다라는 워딩까지 하셨더라고요. 예전에 기사를 좀 찾아보니까. 근데 어쨌든 그거 관련된 이슈가 있었고 끝내 클리프 라슨도로 교체가 됐습니다. 당시에 이그부누가 브랜든 브라운, 그러니까 이그부누랑 같이 들어왔다가 이그부누는 브랜든 브라운으로 바뀌고 이 마커스 데릭슨은 클리프 라슨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좀 그래도 나는 KT 담당이었으니까 좀 데릭슨의 활약이나 이런 거 상황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데릭슨이 좋아요. 좋은 선수예요. 잘하는 선수고 원래 그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 산하 소속 그 G리그 팀에 있다가 아마 KT 온 거였을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듣기로는 데릭슨이 원래 선수 생활을 그만두려고 했었대. 맞아. 내가 그때 예전 방송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동료랑 좀 관계가 좀 안 좋고 막 싸워가지고 선수 은퇴까지도 생각을 했다가
이제 KT로 오게 된 선수예요. 근데 이제 오고 나서 활약이 나쁘지 않았죠. 이구분이랑 같이 뛰었을 때 오리온이랑 그때 2차 연장인지 3차 연장인지 가가지고 그때 막 맞아. 데릭슨이 엄청 잘했잖아요. 데릭슨은 내외각이 가능한 선수고 기본적으로 포스트 플레이가 아니에요. 이 선수는 빅맨이 아닙니다. 이 선수는 그냥 외곽에서 게임을 하는 선수야. 포워드야, 포워드. 스몰 포워드, 파워 포워드 3.5번.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3.5번에 가까운 유형인데 그 게임이 괜찮았어요. 근데 이게 그 내진탕 막 그 뭐 어지럼증 호소? 그러니까 저는 이거에 있어서 일단은 첫 번째로 이 선수에 대해서 신뢰를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이 할 거라고 생각은 안 하겠지. 왜냐면 그걸 또 보장을 받고 계약을 했겠지. 멍청이가 아니라면 오리온이 이거는 무조건 보장을 받아야 돼. 저번처럼 병신같이 사면은 바로 돈 안 주고 내쫓겠다. 이런 식으로 계약서에 넣었어야 돼요. 이건 분명합니다. 제가 만약에 오리온 담당자였으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또 이번에 또 태엽 비슷한 이런 걸 한다. 이러면 나는 이건 말도 안 된다고 봐. 이건 근데 한 새끼는 2번 합니다. 그리고 근데 저는 전체적으로 오리온에 잘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 장단이 좀 나뉠 것 같아. 그러니까 장점은 뭐냐면 오리온의 공격을 굉장히 원활하게 지금 이대성이랑 이승현 그 둘에게 굉장히 포커싱이 맞춰져 있는 걸 분산을 시켜줄 수 있고 또 그 분산을 시켜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선수다. 데릭슨은 충분히 지금 현재 KBL을 보면은 뭐 니콜슨이나 뭐 조니 오브라이언트나 뭐 이런 선수들 있잖아요. 보통 다 밖에서 플레이를 하는데 스펠맨이나 스펠맨도 그렇고 굉장히 좋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 조니는 빼고 아직 뭐 아직은 좀 애매하니까. 그래서 데릭슨이 지금 그 KBL에서 잘하는 외국 선수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나쁘지 않은 유형의 선수다. 스타일 자체는 최근에 조금 감독님들이 선호하는 유형의 스타일인 건 맞죠. 그리고 외국 선수 치고 내외각이 가능하고 수비나 이런 건 잘 모르겠지만 그 클러치 타임에 해결을 해줄 수 있는 선수다. 지금 오리온은요 클러치 타임에서 해결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너무 부족해요. 근데 그거를 안정적으로 뭔가 한 방을 빅샷에 터뜨릴 수 있는 선수가 데릭슨이 있다는 거죠 이제는. 로슨보다 잘해요 데릭슨이. 로슨보다 잘합니다. 근데 단점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오리온의 가장 큰 단점은 그런 외곽 유형의 선수가 빅맨이 그러니까 외국 선수가 들어왔을 때 골밑이 아예 비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방금 아까 그 퐁티파리님이었나? 트리플 포스트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 같아요. 이정재, 박진철을 적극 기용을 하겠다. 근데요, 그거는요, 뭐 5분 쓰는 거, 경기당 5분 쓰는 거는 괜찮아요. 트리플 포스트라는 것 자체가 되게 기형적인 전술이잖아요. 기형이라고 말하면 좀 실례인가? 근데 저는 그렇게 봐요. 비상식적인 전술이잖아요. 트리플 포스트의 장점은 없어요, 여러분. 트리플 포스트의 장점은요, 보기 좋다. 보기 좋다. 농구로선 도움이 1도 안 되는데 보기는 좋아요. 근데 단점은 너무 많아요. 제가 여기서 판교에서 연신내까지 걸어가면서도 계속 얘기할 수 있어요. 1초도 안 쉬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정말로. 단점에 대해서는. 근데 그거를 해야 되는 거는 경기당 한 5분 정도 딱 막아야 됐을 때. 트리플 포스트는 공격에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더. 수비에 도움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포인트 전술로는 괜찮을 수 있으나 그게 메인 전술이 돼서는 심각한 문제예요. 그럼 오리온은 꼴찌 되는 거예요. 삼성 비켜 내가 꼴찌 할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저는요 이게 5분 정도 쓰면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근데 이게 5분을 넘어서 5분 1초가 되는 순간 오리온은 바닥으로 갑니다. 왜냐면 저는요 신뢰하지 않아요. 오리온의 빅맨 중에서 이승현 제외 오리온의 빅맨들은 신뢰하지 않아요. 보여준 게 없잖아요. 그리고 보여준 것도 없고 증명한 것도 없잖아요. 저는 그들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골밑에 있다고 해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요. 오히려 스몰 라인업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은 가드들이 많잖아. 윙맨들이 많단 말이에요. 오리온 선수들은. 그래서 저는 그 선수들을 적극 활용하면서 굉장히 빠른 농구, 스피디한 농구, 삼성이 하고 싶어하는 농구 그걸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저는 진짜 그걸 했으면 좋겠어.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굳이 막 트리플 포스트나 국내 투빅을 고집하기보다는 그냥 이승현 선수가 사실은 그렇게 되면은 수비에서 죽어날 거예요 아마. 근데 이거는 이미 어쩔 수 없. 그러니까 데릭슨이 오고 나서부터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한데 이승현 선수를 수비에서 죽어나더라도 나머지 뭐 이대성, 이정현 뭐 이런 선수들 이렇게 활발하게 좀 돌리면서 앞선에서 차라리 그냥 공격력으로 그냥 찍어간다. 수비는 데릭슨을 영입하는 순간 수비는 포기하는 거였어요. 그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거기서 무슨 또 수비를 잡겠다고 하는 거는 말도 안 돼요.
오히려 조성원 감독님 딱 그 데뷔 때처럼 100점 99점 먹히면 100점 넣겠다. 이런 패기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오리온은 오히려. 예,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리온은 지금 라인업에서 가장 이상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게 스몰 라인업이에요. 빅 라인업 가져갈 수가 없어요. 가져가서 뭐 할 건데? 무슨 효과를 볼 건데? 뭐 할 수 있는데요? 감독님 좋아하시죠? 안 된다니까. 트리플 포스트는요. 지금 현대에 있는 현대 농구라고 좀 어폐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2020년 이때 농구에 정말 안 맞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네. 뭐 일단 강원준 감독님의 워딩도 그래요. 그러니까 어제죠 12일 날 경기가 끝나고 이제 공식적으로 사실은 마커스 데릭스를 데려온다는 얘기가 기자회견장에서도 나왔고 강원준 감독님은 어쨌든 그 국내 그러니까 공격력 보강을 위해 영입을 했다. 이정현이 있었으면 시너지가 더 컸을 것이다. 그건 맞죠. 뭐 이정재나 박진철 기용을 많이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수비에서는 저는 그 라둘리차나 데릭슨이나 수비에서는 똑같다고 봐요. 똑같다 봐. 왜냐면 어쨌든 지금 최근에 라둘리차가 기용이 되면서 상대팀이 무조건 공략을 하는 방식 자체가 얼리 오펜스, 그다음에 트랜지션. 무조건 이 선수가 자리를 잡거나 어쨌든 백코트가 느리고 워낙 그런 거에 대해서 기동력이나 순발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공략하면 우리는 쉽게 가져간다. 그래서 라둘리차가 나오면 오히려 땡큐 뭐 이렇게 보면서 갔잖아요. 근데 그것도 저는 데릭슨하고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봐요. 어쨌든 이 선수도 수비에서도 되게 느려요. 굶떠요. 그리고 KT 시절 영상을 보면 대부분의 공격들이 굉장히 정체된 상태에서 공격을 풀어가는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뭐 스팟업 슈터로 써서 코너에 박혀 있다가 찬스가 왔을 때 3점을 던진다든지 아니면 이제 뭐 탑에서 혼자 뭐 아이솔레이션 퉁퉁 치다가 그냥 스텝백으로 3점 던진다든지 아니면 장거리 3점 시도한다든지 그게 사실은 주된 루트고 어쩌다 한 번씩 포스트업 치는데 그것도 이제 이 선수가 워낙 체중이 뭐 지금 뭐 10kg가 빠졌다는 얘기가 있지만 사실 저는 믿진 않습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원래 120 몇 킬로였잖아요. 근데 믿진 않고 그런 몸을 이용해서 좀 하는 거지 사실 그렇게 골밑에 그렇게 의욕이 많은 선수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골밑 플레이에 대해서. 근데 다만 일단 수비적으로는 뭐 똑같다고 치면 공격력에서는 확실히 그래도 좋아질 수 있다. 근데 다만 저는 변수는 활용법에 대해서 진짜 외곽으로 빼줄 것인가에 대한 저는 고민은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은 있어요. 그걸 과연 진짜 그렇게 빼줘서 세팅을 해줄까? 공격 세팅 자체를. 왜냐면 이 선수도 세팅이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그 스펠맨이나 뭐 데릭슨이나 약간은 비슷한 스트레치 포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데릭슨이 스펠맨보다 더 외곽 지향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스펠맨은 그래도 안쪽에서 예전에 빌라노바 대학 시절에 안쪽에서 했던 선수인데 데릭슨은 난 그것보다 더 나오는 선수라고 생각하거든. 더 안 들어가기 싫어하는 선수라고 생각을 해 개인적으로는. 뭐 제가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지만 근데 그런 거에 봤을 때는 외곽에서 공격 세팅 자체를 해줘야 되는데 과연 그게 효과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 왜냐면 약점이 워낙 뚜렷하기 때문에 그 약점을 최대한 어떻게든 가려줘야 되는데 그 어떤 식으로 가려줄까에 대한 그 약간의 고민이나 그런 거는 좀 있어요. 의문점은 좀 있어요. 그 처음에 데릭슨이 한국에 왔을 때 알려진 바로는 외곽 성향이 짙은 선수라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지금은 뭐 체중이 빠졌다고 하니까 좀 물음표가 있지만 원래는 언더사이즈의 그 빅맨으로서의 역할도 수행이 가능한 선수였다. 원래는 그랬어. 라는 평가가 있었어요. 처음엔 그랬어. 그리고 그 본인 그 체중이라기보다는 몸통이 되게 두꺼워. 그래서 포스트업 때 힘이 굉장히 좋아서 키는 되게 작은데 안에서 이제 게임을 풀어나갈 수 있는 상황이 이제 만들어진다면 가능하다. 마무리가 가능하다. 이런 평가가 있었어요. 근데 사실 KT에 와서 몇 경기 뛰지 않아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전부 보진 못했지만 만약에 오리온에서 그게 가능하다면 뭐 굳이 뭐 제가 아까 극단적으로 얘기했던 스몰 라인업의 농구 뭐 이런 거 굳이 안 해도 되겠죠. 근데 오리온은 원체 3번이 없는 팀이고 이번에 확실한 5번 외국 선수가 없는 상황에서 결국에는 오리온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몰렸다. 물론 순위는 나쁘지 않죠. 지금 성적도 나쁘지 않고 굉장히 잘 풀어가고 있지만 근데 되게 팀 전체 밸런스가 굉장히 조금씩 깨지고 있다. 막 이런 느낌이에요. 얼클락처럼 수비가 된다? 잘 모르겠네요. 저는 수비 된다고는 냉정하게 수비는 된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러니까 얼클락은 수비 진짜 잘하는 거예요. 아마 사실은. 지금부터는 냉정하게 봤을 때 아까 저희가 지나간 대로 언급했지만 이승현 선수는 수비적인 부분에서 부담이 좀 많이 올 것 같아요. 더 지금 뭐 라들리차도 말이죠. 어쨌든 이 선수랑 거의 지금 시즌 끝까지 웬만하면 갈 거 아니야. 플레이오프까지도.
그러면은 이승현 선수는 지금부터 수비 부담이 엄청 늘어날 거고 그거를 어떻게나 그 감독님 말씀하신 대로 뭐 이정재나 박진철이 얼마만큼 그거를 최대한 덜어주느냐가 그 싸움인 것 같아. 이미 이승현은 이제 질 각오를 하고 그러니까 부담을 질 각오를 하고 있을 것 같아.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잘하면 니콜슨이랑 비슷할 것 같은데요. 하이 버전이 아니라 잘 적응하고 잘하면 니콜슨만큼의 파괴력은 나올 수 있어요. 이 선수도. 근데 모르겠어요. 왜냐면 KT에서 보여준 모습 자체가 워낙 좀 실망스러워서 그리고 하나의 또 리스크가 저는 그 실전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KT 오기 전에도 사실상 형 말대로 선수 생활을 거의 접으려고 했다가 사실은 쉬다 온 거잖아 운동을. 근데 이번에도 보면은 그때 이후로 없었다고 소속팀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똑같이 쉰 거잖아. 그 9경기 뛰고 또 이렇게 공백기가 또 긴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걱정은 됩니다. 이게 이제 제가 이걸 그 데릭슨을 어떻게 영입했는지에 대해서 디테일한 부분은 잘 몰라서 뭐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없다는 건 참 안타깝고 죄송해요. 근데 어쩌다가 데릭슨을 선택했는지에 대해서는 참 의문점이 많네요. 저는 오리온이 라들리차를 교체하게 된다면 약간 마레이나 라거나 같은 스타일의 외국 선수를 찾을 줄 알았어. 나도 그냥 골면서 조금 수비, 그러니까 공격력은 좀 떨어지더라도 뭐 그런 선수가 없을 수도 있는데 수비에서 조금 도태미 되는 선수를 들어서 차라리 왜냐면 공격은 국내 선수가 돌아가니까. 아니면 가스공사 때처럼 가스공사 지금 하는 농구처럼 니콜슨이 지금 뭐 수비가 약하고 약간 외곽 석양이 짙지만 그래도 해줄 건 해줘. 어떻게든 공격에서 나오는 게 있고 공격에서 나오는 그게 효과가 있고 그리고 국내 선수들이 정말 수비를 정말 끈끈하게 잘해주기 때문에 그 공백을 잘 채워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리온이 저는 그 데릭슨이 들어왔을 때 최고의 농구를 펼치려면은 자존심은 좀 상할 수 있겠지만 지금 가스공사의 농구를 좀 약간 벤치마킹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비슷한 조건이잖아요. 앞선 괜찮고 4번 자리는 언더사이즈 빅맨들이고 여기 외국 선수들은 다 외곽 성향이 짙은데 수비가 약하니까 공통점이 되게 많은 팀이야. 물론 성적은 지금 오리온이 더 좋지만 이제는 상황이 비슷해졌어. 이제 라둘리차가 없고 데릭슨 있는 거니까. 근데 최근에 오리온 최근 한 2년 정도 보면은 그러니까 뭐 강을준 감독님 오시고 나셨죠. 사실 저는 외국 선수 스카우팅은 되게 시간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굉장히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고 하는 입장이에요. 왜냐면은 외국 선수를 잘 뽑는 팀들은 대부분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데려온 선수가 작년에 스카우팅해서 데려온 선수도 있지만 보통 한 2, 3년 전부터 스카우팅을 해오다가 2, 3년 보고 얘 우리 팀에 맞겠다 해서 보고 이렇게 데려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란 말이야. 근데 지금 오리온 같은 경우는 그런 시간과 투자는 상대적으로 덜 하면서 좀 너무 네임밸류는 높은 선수를 찾다 보니까 이게 내가 봤을 때 지금 계속 제프 위디, 뭐 데빈 윌리엄스, 라들리차 지금 다 실패한 거잖아. 약간 그래서 조금 안타깝기도 해. 그래서 지금 현재 오리온의 스카우팅의 내부 일이기 때문에 뭐 정확히 막 이렇게 된다라고 뭐 확신할 수 없지만 그냥 딱 느낌이 난 그래. 그래서 왜냐면 지금 데려온 선수들의 네임밸류는 다 높아. 최고야. 제프 위디도 그렇고 데빈 윌리엄스도 여기 와서 이상한 짓 했지만 되게 그 전에 다른 팀에서도 분명 관심을 받았던 선수잖아. 데릭슨도 지난 시즌에 들어왔잖아요. 맞잖아. 지난 시즌. 최고였어요. 이름가 괜찮았어요. 그치. 데릭슨도 좋았어요. 데릭슨도 좋은 이름 빅네임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너무 빅네임들 뭐 썰린저나 뭐 토마스 로빈슨 뭐 이런 선수들이 들어오니까 좀 데릭슨? 어제 뭐 지난 시즌에 뇌진탕으로 뭐 태업한 새끼 막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빅네임이에요. 데릭슨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나는 오리온이 나쁜 외국 선수들을 그러니까 빅네임을 다 데려와 생각보다. 근데 이제 이게 왜 퍼즐이 안 맞춰지느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지. 외국 선수들은 다 좋은 선수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리온이 뭐 잘 됐으면 좋겠는 바람은 있지만 생각보다 기대는 좀 안 돼요. 저는 왜냐면 얼마나 그러니까 이 상황 그러니까 이 상태를 얼마나 잘 알고 데려왔을까도 솔직히 나는 잘 모르겠어. 왜냐면 그 최근에 보여줬던 게 다 실패했기 때문에 1옵션이 특히나 다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확실히 좀 걱정이 된다. 하지만 공격력에 있어서만큼은 확실히 업그레이드가 된다. 그러니까 강을준 감독님이 약간 크리스 알렉산더 같은 유형의 외국 선수가 되게 잘 맞는 것 같아. 근데 물론 외국 선수 2명 뛸 때랑은 좀 다르겠지만 그러니까 외국 선수 1명 뛸 때 그 선수를 어떻게 초이스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진짜 중요해요. 이건 2명 뛸 때랑 1명 뛸 때 초이스하는 게 진짜 달라. 근데 여기서 좀 강을준 감독님이 너무 현장을 너무 오래 이렇게 벗어나 있었던 게 지금 약간 독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어.
왜냐면은 그 이 팀에서 외국 선수를 선택하는 거에 있어서 구단에 좀 허가가 필요하지만 그래도 강호준 감독님의 좀 입김이 좀 많이 들어가는 걸로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아셈 머레이가 만약에 오리온이었다? 그러면은 나는 오리온은 지금 상위권을 다투는 팀이었다고 봐. 지금 실력을 보장할 수 있었으면 맞아. 마레이는, 지금 실력 보장한다면 마레이는 최고의 핏이 됐었지. 멀린스랑은 궁합이 안 맞았을 것 같은데요, 아니슬리님. 그렇습니다. 네. 마커스 데릭슨은 뭐 여기까지 한번. 그러니까 저는 되게 기대가 돼요. 데릭슨이라는 선수 자체가 굉장히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네, 선수 자체에 대한 기대는 뭐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